자, 리즈 유나이티드의 핫한 유망주 중에 네. 한 명입니다. 아치 그레이가 처음엔 브랜트포드가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이 순간 토트넘행이 굉장히 유력합니다. 우리가 이제 아주 반기는 기자분이죠. 아. 온스테인이 만약에 그레이가 리즈를 떠난다면 다음 행선지는 토트넘이 될 것이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유력할 경우에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. 일단 브랜트포드의 이전의 오퍼는 리즈에 의해서 거절이 됐고 예. 일단 첼시도 지금 이 그레이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고는 하는데 토트넘에 유력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토트넘이 1년 넘는 시간 동안 리즈의 아치 그레이 선수를 관찰했다고 하고요. 아하.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가 이 프리미어 리그의 FFP라고 이야기하죠. PSR. PSR 때문에 그레이를 반드시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 리즈가 선수를 어쨌든 그레이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리즈가 토트넘의 조 로든, 스킵 이러한 토트넘에 지금 당장은 내보내거나 나가게 될 선수에게 리즈가 오히려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장부상의 수익이 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일단 이 그레이 선수를 데려온다면 그 금액을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줄이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. 네. 의미가 없어요. 왜냐면 어느 정도 리즈가 일단 선수를 팔았을 때 찍히는 수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. 금액 자체는 높게 부를 겁니다. 근데 그 다음 달에 뭐 로든이나 스킵처럼 토트넘이 팔게 될 선수, 리즈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무조건 팔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저렴하게. 네, 조금 네. 가격을 깎아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리즈 입장에서도 토트넘에게 파는 게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이제 정황들 때문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뭔가 토트넘 쪽으로 그레이 선수의 이적이 많이 기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아치 그레이는 아마 프리미어 리그를 쭉 보셨던 혹은 네. 잉글랜드 리그를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이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뭐 아치가 궁수잖아요. 네.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갤라르트도 그렇고 네. 리즈 유나이티드에 조금 빛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잉글랜드의 최근에 가장 핫한 재능이 누구였습니까? 오늘 새벽에 그 대단한 동점골을 터뜨린 그렇죠. 경기 내내 좋지 않았지만 네. 결국엔 스타는 이럴 때 증명을 한다. 주드 벨링엄이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제2의 벨링엄 아니냐?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피터님이 잠깐 나갔다 오라고 했던. 예. 네. 근데 어쨌든 한 건 해준 것처럼 그 이미 뭐 몇몇 기사에서는 제2의 벨링엄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더더욱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? 일단 첫 번째로는 굉장히 어린 나이. 2006년생이기 때문에 아주 어리고요. 네. 지난 시즌부터 챔피언십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했습니다. 한 시즌 풀로 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프리미어리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나이 때 어느 리그에서든 주전으로 뛴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일이에요. 근데 그레이 선수님이 그런 기회를 리즈에서 충분히 부여받았고 장점을 보면요. 제가 이 선수 플레이를 쭉 봤는데 기본기가 일단 좋습니다. 이름 좀 먹어주거든요. 네. 뭐 요럴 때 가끔 되게 빠른 선수, 기술이 좋은 선수 있는데 기본기가 따라주지 않으면 보통 그게 좀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 그쵸. 아무래도 투박하게 되면 그치. 자기 볼 처리가 튀면서 그걸 실수를 수습하려고 예. 자꾸 불필요한 동작이 생기거나 템포를 끄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선수는 기본기가 좋고 간결합니다. 그리고 제 생각에 왜 이 그레이 선수가 제2의 벨링엄이라고 불릴까? 키가 커요. 벨링엄도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. 그쵸. 근데 아치그레이도 보니까 180 후반대더라고요. 187로 일단 프로필상에는 찍히는데 팔과 다리가 그냥 제가 플레이를 봤을 때는 굉장히 긴 편에 속하더라고요. 근데 기본기가 좋잖아요. 그리고 다리도 길잖아요. 긴 다리를 뻗어서 볼을 지켜내는 플레이가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. 네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 다리를 통해서 볼을 지키고 그 긴 다리를 활용한 유려한 기술로 좀 간결하게 볼을 풀어주거나 탈압박 해내는 어떤 능력 자체가 꽤 좋은 편에 가깝다.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형철이가 얘기하는 장점이 왜 돋보일 수 있냐면 이 선수가 일단 기본은 미드필더. 네. 근데 최근엔 사이드백도 뛰고 있다는 걸 일단 먼저 깔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멀티 포지션인 걸 이제 이야기 예. 드렸으니까 풀백으로 뛸 때도 이게 장점이 돼요. 그럴 수 있죠. 네, 대부분의 이제 챔피언십에서 이 그레이 선수가 뛴 경기들을 보면 풀백 자리에서 꽤 긴 다리와 큰 키를 활용해서 경합을 이기거나 긴 다리를 통해서 먼저 태클을 발에 이제 볼에 뻗음으로써 상대의 볼을 미리 좀 따내거나 끊어내는. 끊어내는 그런 상황들. 왜냐면 어. 다리가 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쑥 집어넣는 플레이가 굉장히 용이해지잖아요. 뭐 이거보다 키가 더 컸지만 예전에 이제 비에이라 네. 현역 때 보면 쑥 넣어서 다리 딱 공 갖고 그러니까. 왜 다리가 워낙 기니까 정말 길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 볼 가진 선수가 상상하기 힘든 타이밍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죠. 다리 훅 들어오는 거죠. 근데 그런 수비가 그레이 선수는 제법 되더라고요. 예.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신체 능력은 기본기를 통해서도 뭔가 볼을 지켜내는 데도 장점이 있고 풀백 자리에서 1대1 수비를 할 때도 굉장한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무엇보다 뭐 당연히 제2의 벨링엄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잉글랜드 국적인데 팀 그로운이 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 시기에 선수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오면 이제 홈그로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자, 네. 그러면
잉글랜드 국적에 네. 나이 어려요. 신체 조건 좋은데 기본기가 된다. 음. 그러면 당연히 주목해볼 만한 선수라고 꼽히겠죠. 그쵸.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의 벨링엄처럼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. 왜냐면 벨링엄은 이미 몇 해 만에 완전 최고의 스타가 네. 됐잖아. 아니 발롱도르 후보에 벌써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선수인데, 근데 이 선수가 그렇게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왜 제2의 벨링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지는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다. 그렇죠. 네. 근데 스타일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진짜 벨링엄과 아예 유사한 박스 타격도 아주 용이한 그런 스타일대로 좀 성장을 할지는 좀 많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이 선수가 지금 보여준 어떤 역할 자체는 중앙 미드필더 아니면 이제 풀백 쪽, 예. 특히 프로에서는 풀백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받았고 거기서 뭔가 더 보여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벨링엄의 방향성대로 클지는 당연히 더 따져봐야 될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우려점은 주전 경험이 짧습니다. 지난 시즌 챔피언십 한 시즌에서 뛴 것이 전부기 때문에 보통 선수들에게 주전으로 도약한 시즌 이후에 2년차 징크스 두 번째 얘기를 시즌. 많이 하는데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. 그리고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에 왔을 때는 긴장을 많이 할 것이다. 네. 그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덕현이 형이 중계했던 리즈와 사우스햄튼의 맞아요. 승격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. 때도 이 선수가 그 경기는 좀 많이 못했어요. 긴장을 많이 했더라고요. 그 긴장을 하면은 시야가 평소보다도 좁아지니까 앞으로 동료가 이렇게 뒷공간에 파고들거나 반대편에 동료가 뛰는데 그쪽으로 안 주고 괜히 슈팅을 시도해가지고 킥이 좀 애매하게 나간 장면이 있었거든요. 이 패스 선택지도 아쉬웠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워낙 어린 나이다 보니까 진짜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대신에 이 선수를 품는 팀은 특히 만약에 토트넘을 예시로 들었을 때 그레이를 영입함으로써 비수마의 백업, 미드필더에서 백업, 그다음에 사이드백도 백업, 네, 다 배치할 수 있습니다. 뭐 좀 비교하긴 그렇습니다만 미드필더 출신이었다가 풀백으로 갔다가 최근엔 다시 미드필더로도 기용되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도 네. 예,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었던 선수죠. 그렇죠. 그리고 뭐 여영별 대표팀 경기를 봤을 때는 종종 세트피스 킥을 처리하기도 했고 그 챔피언십 경기를 뛸 때도 보면은 볼을 이제 지킨 다음에 반대쪽으로 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전환이 되게 잘 네. 주더라고요. 앞으로 이제 이 선수가 미드필더 자리에서 특히 프리미어리그의 압박을 받았을 때 얼마나 턴이 좋을지, 그치. 얼마나 킥이 좋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킥이나 전체적인 전환 능력이 준수한 편은 맞는 것 같다. 거기서 이제 얼마나 더 경쟁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선수의 성패가 좀 가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어쨌든 챔피언십의 올해 영플레이어 상까지 풀백으로 수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잉글랜드에서 주목을 받는 선수인 건 맞는데, 네. 자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만약에 토트넘으로 들어왔다 칩시다. 우리가 지난번에 토트넘 스쿼드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포워드도 좀 바뀔 필요가 있고 미드필더 라인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렇죠. 뎁스를 전체적으로 좀 채워야죠. 왜냐면 지금 유로에서 잘하고 있는 호이베르는 토트넘의 전력의 자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 그레이 선수가 영입된다고 해도 사실 바로 주전으로 쓸 계획은 아니라고 보거든요. 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물론 이러다가 눈에 팍 튀어가지고 또 주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웬만하면 좀 더 전성기 나이대 뭔가 좀 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이보다는 좀 더 성숙한 나이대에 주전급 선수가 와서 같이 경쟁을 하는 그림이 저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지금 토트넘을 보면은 베리발, 파페사르, 여기에 그레이까지 일단 어린 미드필더 재능은 그치. 충분히 이제 보유한 팀이 좀 될 수 있고 이적설 뜨는 선수 중에 지금 에제 선수가 있습니다. 에제 있죠. 에제 선수야말로 지금 딱 주전급 기량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프리미어리그의 경험도 충분하고 또 잉글랜드 선수고. 네, 잉글랜드 선수 예. 기량 뭐 말할 것도 없죠. 에제 네. 뭐 오늘 새벽에 잉글랜드 선수들이 다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. 근데 에제도 또 들어와서 그 돌아서 들어가는 장면이라거나 과감한 어떤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보여줬던 에제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위협적이죠. 정말 위협적이죠. 예. 에제 선수 볼운반, 뭐 키패스 전체적으로 뭐 미드필더에서 보여주는 창의성이 꽤 그치. 좋은 잉글랜드 선수 중에서도 예전 잉글랜드 선수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굉장히 기술적인 그치. 미드필더라는 이미지를 받는 선수가 이제 예. 에제 선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에제도 영입되고 앞서 말씀드린 이 어린 자원들이 특히 베리발이나 그레이처럼 허리에서의 뭔가 경쟁력을 좀 뎁스를 채워주는 그런 형태로 미드필더들이 갖춰지게 되면 이건 굉장히 좀 좋은 구도가 아닌가. 토트넘의 경쟁력을 저는 그레이 선수가 영입됨으로써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. 생각합니다. 저는 토트넘의 이런 영입 기조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사실 돈을 잘 써야 돼요. 그게 뭐냐면 확실한 타겟을 딱 꽂은 다음에 그 선수에게 적합한 이적료를 써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토트넘의 뭐 예를 들면 반더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정 금액에 잘 데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브래넌 존슨이라거나 아니면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돈을 좀 많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실제 쓰임새는 결국 애매해요. 애매하고 성과도 애매하고. 그렇죠.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해서 토트넘 이적진을 좀 더 잘 보낼 필요가 있지 않나. 맞습니다. 그런 면에서 저는 아치그레이는 한번 긁어봄직하다. 네. 네.
한여름의 축구 축제 유로 2024 TVN 스포츠.